뭐 이렇게 많이 왔어? 예, 반갑습니다. 조승현 씨. 우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 책을 쓰고 있는 작가 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승현 씨는 뭐 그냥 맡겨드리면 우리 학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강연 제목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도전은 허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도전은 허세에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자, 주제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허세라는 단어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 여러분 조승현 씨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힙합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30대예요. 30대는 남성 여러분,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알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때, 10대 때, 20대 때 정말 인생이 미로같이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안 보이는 꼬인 실같이 보이던 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인생의 도전과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될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하고 말 그대로 아재처럼 꼰대 짓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워커홀릭이라고 불러요. 일에 중독된 사람. 제가 한번 방송 촬영하러 갔는데 거기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 방송인 오상진 MC가 앉아 있었어요. 오상진 MC가 딱 앉아 있다가 조승현 씨는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위선자입니까? 그랬더니 매일 아이들한테는 나는 즐겁게 산다, 편하게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대기실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앱을 가지고 계속 일본어랑 중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공부를 편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면 엄청난 일 중독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던 게 아니고요. 단지 내년에 일본에 놀러 갈 일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석학들, 수많은 성공한 배우들, 수많은 음악가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면접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 성공의 경지까지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아냈기 때문에 자기는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뿐인데 옆에 사람 눈에만 그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제 인생 경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길을 찾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페르시아의 마법 양탄자 위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은 IMF라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옛적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가산을 모두 날리셨다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려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학비도 많이 드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현아,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돈이 안 간다. 아, 용돈을 좀 줄이신다는 얘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비고 학비고 아예 안 간다고. 알아서 살아. 그럼 아빠 저 그 비행기표만 보내주시면은 자 한국 들어가지고 아빠 밑에서 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저 먹고 살 길도 없고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버지가 있잖아, 그 비행기표 살 돈이 없다. 거기서 알아서 어떻게 배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국제 미아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거는 미국 대학 기숙사였어요. 미국 대학 기숙사는 물론 학비를 내고 학생 신분이 유지돼야지 살 수가 있고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나가라라고 통제가 왔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당장 잘 곳도 없고 외국이지 친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그리 잘생기지 않은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요즘 집안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뭐 학교도 그만두게 됐다는 소문도 들었고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느냐고 먼저 와서 물어봤어요. 나는 한 번도 말을 먼저 건 적이 없는 친구인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삼촌이
굉장히 잘 사는 왕이 있는 궁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보석 몇 개를 갖다 그냥 움켜쥐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민을 왔대요. 그래서 그걸 미천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외국에서 맨손으로 와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분이니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무슨 페르시아 골동품 같은 게 수북히 막 알리바바의 동굴 같은 공간에서 대머리가 벗겨진 아저씨가 열심히 손으로 내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장부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잘 곳이 필요한데, 숙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내가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분이 그렇게 허름한 데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사무실에 있는 이 양탄자들이 다 고대 페르시아 시대의 골동품들이었어요. 한 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는 엄청난 골동품 양탄자가 가득 쌓여있는 방이었는데, 그게 창고가 있는 동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둑이 들까 겁이 난다.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된 아파트를 너를 위해서 찾아줄 테니까 그 전까지 그 카펫 위에서 잠을 자면서 망을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브루클린은 차고지밖에 없는 엄청 무서운 동네였어요.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왜 유학을 한다고 외국까지 와가지고 남의 나라 항구 도시에 이상한 컨테이너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가.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비참해, 내 인생 괴로워, 나는 이대로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나름 저는 허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일종의 허세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언제 8천만 원짜리 카펫을 30장을 깔고 자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간이 갑자기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카펫 위에서 잠만 잘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카펫이 그렇게 비싸다니까 여기서 뭔가 명감 같은 게 나올 테니까, 내가 그때 한참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글을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고지를 들고 이 글도 쓰고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엄청나게 폼을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글들은 폼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유학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공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쓴 한 원고가 있었는데, 그 원고가 50만 권짜리 베스트셀러인 공부기술이 된 바로 그 원고였습니다. 저는 공부기술을 썼을 때 돈을 벌려고 쓴 것도 물론 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 학생들한테 새로운 공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쓴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제가 그 원고를 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글이라도 써야 좀 멋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룰 거야 하고 고난스럽게 올라가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느니 원고지 구해서 뭐라도 끼적거리는 것이 좀 멋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허세라는 것은 혼자만 허세를 부리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뻑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뻑은 멋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데, 저는 평생 동안 그 한 사람들, 나를 봐줄 한 사람을 항상 어떤 종류의 인간에서 선택을 했냐면은 나쁜 여자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만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제 인생을 지나친 여러 나쁜 여자들이에요. 평생 저러고 살았습니다. 목 잡혀서. 제가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저는 한 이탈리아 출신의 여대생을 만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성을 만나본 친구, 가족,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만났어요. 그분이 제 인생의 나쁜 여자 넘버 1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끝은 안 좋게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났느냐?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이가 차서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여성분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이분이 나쁜 여자인 이유는 그 얘기를 내가 이탈리아에 갈 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쁜 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나빴냐? 그러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여성은
지구는 못 산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플 관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하지만 내가 지식인으로서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성도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나보다 조금 나이가 어렵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책을 한 권도 내지 못했고 나는 그때 이미 책을 5, 6권 낸 작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떤 약간 분노 같은 게 있었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걸 난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보다 사실은 글을 잘 쓴다는 걸 나한테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만 속이 시원한 정말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책을 써가지고 원고를 그녀한테 줬는데 그녀가 딱 보니까 이 원고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그 원고를 보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책을 산 다음에 그 작가 책에다가 내가 닮아야 될 문장을 하나씩 밑줄을 쳐가지고 내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하지만 나중에 그 경쟁 관계가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됐다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페르시아 양탄자 얘기도 하고 실패한 연예 얘기도 하는 것은 그냥 그 얘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얘기일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좋은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대로 도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제가 둘 다 경험을 해봤어요. 연애도 실패를 해봤고 그 다음에 개인 생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결과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내려가도 별거 아닙니다. 나랑 평생을 같이 할 사람과의 연애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아픈 사랑도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의 집 창고지기로 살던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죠. 길에서 벗어났을 때 영원히 길 밖으로 도는 사람과 다시 길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자기가 성공하기 시작하거나 고향을 떠나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항상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시간에 중심을 찾았느냐? 저 가슴 깊은 곳에는 누구도 어떤 파리지안과 뉴요커도 뺏어갈 수 없는 촌놈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뉴욕에 가가지고 처음에 파리에 가서 그 찬란한 삶을 봤을 때 아이고 내가 촌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지만 끝에 가가지고는 내 촌스러움이 그들의 세련됨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남들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을게요. 옛날에 20세기 최고의 음악가라고 그러면 피아니스트 중에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한번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와가지고 선생님은 한 곡을 몇 번을 연습하십니까? 공연 전에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호로비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연습 같은 거 한 적이 없네. 그러니까 기자가 아 이거는 완전 허세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기자가 문 밖으로 나간 순간 호로비츠의 연습이 문을 통해서 들립니다. 한 번 연습하고 2번 연습하고 10번 연습하고 20번 연습하고 100번 연습했는데도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요. 그래서 기자가 화가 났어요. 나한테 분명히 연습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100번씩 같은 곡을 반복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연습이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선생님 연습 안 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호로비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연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연주를 100번 한 것뿐이야. 여러분이 여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잘못된 이성을 만나가지고 저처럼 가슴도 아파 볼 거고 또 집안이 기울 수도 있고 갑자기 부유해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뭉쳐서 나중에 100번을 연주처럼 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 저는 단지 제 경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러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KBS